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국어 시간이 돌아왔어요. 선생님이 부탁한 대로 다들 수업이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모든 대역으로 잘 앉아졌네요. 그러면 선생님이 부탁한 나머지 주제도 잘 이루어졌는지 한번 확인하고 시작할게요. 먼저 학습활동지 2장을 나눠줬죠? 이거 모든 사람이 2장씩 잘 가지고 있는지 이렇게 머리 위로 손 들어서 한번 보여주세요. 좋아요. 한 명도 빠짐없이 이렇게 학습활동지 2장을 잘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태블릿 PC나 스마트폰을 한 대씩 준비해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준비가 잘 됐나요? 아, 그래요. 우리 학생들이 다들 준비를 잘 해준 덕분에 선생님이 이번 수업 시간 즐겁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같이 수업을 시작해봅시다. 자, 어제까지는 우리가 몇 단원을 배웠죠? 네, 대단원 2단원을 배워봤는데 오늘부터는 대단원 3단원 언어랑 국어랑 놀자로 들어가 볼 차례예요. 여러분, 언어랑 국어랑 놀아보려면 뭐부터 해야 될까요? 일단 우리가 같이 놀 친구들이 누구인지 정도는 알아야겠죠? 언어는 뭐고 국어는 뭘까요? 선생님, 우리도 언어랑 국어가 뭔지 정도는 다 알거든요?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정말로 언어랑 국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지 선생님의 질문을 통해서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언어랑 국어는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나는 언어랑 국어가 같은 거인 것 같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럼 이번에는 나는 언어랑 국어가 다른 거인 것 같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봅시다. 거기 유빈이는 언어랑 국어가 다른 것 같다고 말을 해줬는데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이유도 들어볼까요? 아, 유빈이 생각에는 시간표에는 국어라고만 써져 있고 언어라고 써있는 건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다르다고 생각했군요. 좋아요, 유빈이가 대답을 잘해줬습니다. 여러분, 유빈이가 말한 것처럼 언어랑 국어는 다른 거예요. 하지만 언어랑 국어가 같다고 생각했다고 해서 주눅들 필요는 없어요. 선생님과 지금부터 언어랑 국어가 어떻게 다른지 같이 생각해 봅시다. 자, 이렇게 선생님이 동그라미를 2개 그렸는데 하나는 커다랗고 하나는 조그맣죠? 이 중에 한 개는 언어를 나타낸 거고 하나는 국어를 나타낸 거예요. 그러면 어느 게 국어고 어느 게 언어일까요? 언어가 국어보다 더 클까요? 아니면 국어가 언어보다 더 클까요? 그렇죠. 여러분, 다들 잘 알고 있네요. 언어가 국어보다 큰 동그라미였어요. 그럼 이 그림대로 그러면 국어가 언어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좋아요. 그러면 언어에는 국어만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언어도 있을까요? 맞아요. 다른 언어들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언어가 있는지 말해주면 선생님이 받아 적을게요. 자유롭게 말해보세요. 네, 그렇죠. 우리가 시간표에서도 배우는 영어가 있고 그리고 일본어, 중국어, 다양한 언어들이 나오고 있어요. 프랑스어까지 이렇게 적어볼게요. 여러분이 이렇게 다양한 언어를 말해줬는데 그럼 이제 언어와 국어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국어는 여러 가지 언어들 중에 하나고 언어에는 국어 외에 다른 언어들도 많이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좋습니다. 그럼 우리 본격적으로 소단원 이름 109쪽을 보면서 살펴봅시다. 첫 번째 소단원은 언어의 본질과 국어 생활. 선생님이 여기 칠판에도 적어놨죠? 우리가 먼저 볼 소단원이 바로 이 언어의 본질과 국어 생활인데 일단 이 소단원에 대해서 배우려면 우리가 본질이 뭔지부터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언어의 본질이 뭘까요? 혹시 본질이라는 것의 뜻에 대해서 선생님한테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이 선뜻 손을 들지 못하고 망설이는 걸 보니까 본질이라는 단어가 좀 설명하기 까다로운 것 같아요. 그렇죠? 선생님과 함께 본질이 뭔지, 언어의 본질이 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들어갈 거예요. 우리가 아까 이렇게 다양한 언어 이름을 써놨는데 여러분, 국어랑 영어는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당연히 다른 거죠. 그러면 일본어랑 영어는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우리가 다르다는 건 바로 알 수 있는데 그러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도 한번 말해줄 수 있을까요? 맞아요. 일단 사용하는 국가가 다르죠. 국어는 어느 나라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 그리고 영어는요? 미국 그리고 영국 이런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이 영어죠. 그러면 이제 국가가 다르다는 차이점을 하나 찾았고 다른 차이점은 뭐가 있을까요? 맞아요. 정답을 잘 말해줬어요. 국어에서는 한글을 사용하지만 영어에서는 알파벳을 사용하고 그리고 중국어는 또 한자라는 문자를 사용하죠.
이렇게 문자에도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아직 배우지는 않았지만 문법을 배워보면 각 나라마다 문법에도 조금씩 차이가 있거든요. 그것도 하나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각 나라마다 여러 가지 차이점이 존재하는데도 왜 선생님이 언어라는 큰 동그라미 안에 얘네를 다 집어넣어 놨을까요? 얘네는 서로 다 다른 거라면서요. 그런데 얘네들이 언어로서 가지는 공통점도 있어요. 그 중에 이게 꼭 있어야 얘를 언어라고 부를 수 있어. 얘가 없으면 얘는 언어라고 보기 어려워 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 언어의 본질이에요. 언어의 본질은 국어도 가지고 있고 영어도 가지고 있고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모두 가지고 있어요. 이제 언어의 본질이 뭔지 조금 알겠죠? 소단원명을 다시 한번 봅시다. 소단원 1단원 언어의 본질과 국어 생활에서는 국어도 언어에 속하니까 당연히 이 언어의 본질을 가지고 있는데 그 본질에는 뭐가 있을지를 한번 알아볼 거고요. 두 번째 소단원에서는 그러면 다른 국가의 언어들과는 다르게 우리 국어가 가지는 특징이 뭐가 있는지 우리말의 아호풍사라는 단어를 통해서 알아볼 거예요. 다음 페이지로 넘겨서 110쪽을 보고 우리 본격적인 소단원 1단원으로 들어가 봅시다. 우리가 지금까지 언어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고 우리 삶에서 언어가 없으면 안 되는 걸까요? 뭔가 다들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고 있는데 왜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면 동물들은 언어 없이도 잘 살고 있잖아요. 우리한테서 누가 언어를 뺏어간다고 해서 갑자기 다들 막 쓰러지거나 위급한 상황이 생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왜 우리 생활엔 언어가 필요한 걸까요?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선생님이 여러분에게서 언어를 잠깐 뺏어보려고 해요. 자, 이게 뭔지 아까부터 좀 궁금했죠? 선생님이 준비한 게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언어 없이 전달하기 게임이에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혹시 예능 같은 데서 몸으로 말해요 게임 본 적 있어요? 네,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오른별로 앉아있는데 한 명씩을 뽑아서 앞으로 나오면 선생님이 이 종이들 중에서 하나를 고르게 할 거예요. 그럼 그 앞으로 나온 사람은 종이를 하나 고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문장을 한번 확인할 거예요. 문장을 확인한 사람은 그때부터 선생님이 언어를 뺏을 겁니다. 언어를 뺏기면 어떻게 되냐? 일단 말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렇게 글자도 쓸 수 없고 심지어 입모양으로 뻑뻑거리면서 알려주는 것도 안 돼요. 오직 행동만으로 이 종이 안에 적힌 문장이 무슨 뜻인지를 다른 친구들한테 표현할 거예요. 그럼 다른 친구들은 그 친구가 표현하는 걸 보면서 이 안에 적힌 문장을 알아맞히면 되겠죠? 그 모둠에서 단 한 명이라도 이 안에 적힌 문장이 뭔지 알아맞히면 그 모둠은 성공! 그리고 다른 모둠들이 게임을 마칠 때까지 기다리도록 하는 거예요. 그럼 과연 여러분이 몇 팀이나 성공을 할지 선생님이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명씩 정해서 앞으로 나와서 이 종이 가져가세요. 네, 여러분 모두 종이를 잘 가져갔죠? 그럼 지금부터 딱 1분 줄 테니까 게임을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준비, 시작! 자, 여러분 1분이 끝났어요. 다들 아쉬워 보이는 표정인데요. 그래도 선생님한테 집중해 주세요. 좋아요. 그러면 혹시 정답을 맞췄다 하는 모둠 있나요? 오, 3모둠이 유일하게 정답을 맞췄군요. 3모둠에서는 누가 설명을 했나요? 유빈이가 설명을 했구나. 유빈아, 그럼 유빈이는 어떤 문장을 뽑았어요? 학교 끝나고 떡볶이 먹자라는 문장을 유빈이가 뽑았대요. 몸으로 표현하기 쉽지 않은 문장이었는데도 성공한 3모둠 정말 대단합니다. 그러면 유빈이가 이 문장을 언어 없이 설명해 봤는데 기분이 어땠어요? 어려웠어요. 어렵고 생각보다 힘들었죠. 그러면 유빈이 모둠에 있는 지연이는 유빈이가 말 없이 이 문장을 설명하는 걸 보면서 어떤 기분이 들었어요? 답답했어요. 유빈이가 뭐라고 하는지 그걸 바로 알고 싶은데 이 언어라는 게 없으니까 오래 걸려서 정말 힘들었죠.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언어의 기능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언어는 어떤 기능을 하냐? 바로 우리의 의사소통을 도와주는 기능을 합니다. 내가 말하고 싶은 이 오늘 학교 끝나고 떡볶이 먹자라는 의사를 상대방에게 전달하려면 행동으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언어로 했을 때 훨씬 더 쉽고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전달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언어가 의사소통을 하는데 중요한 수단인 만큼 우리가 언어의 본질에 대해서 배우면 국어 생활을 하는데도 도움이 되겠죠? 좋습니다. 그러면 언어의 본질에는 뭐가 있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언어의 본질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교과서에 소개되어 있는 4가지를 함께 배울 거예요. 첫 번째는 자의성, 두 번째는 사회성, 세 번째는 역사성, 네 번째는 창조성이라는 특징이 있어요. 오늘은 그 중에서 이 자의성에 대해서 같이 배워볼 건데요. 자의성? 자의성이 뭐지? 여러분, 사회, 역사, 창조 이런 말은 어디서 들어본 적이라도 있지. 자의성이 뭐지? 자의적이다, 자의성이 있다 이런 말 혹시 들어본 친구 있어요? 별로 없죠. 자의성이라는 말이 되게 생소하고 또 우리한테 낯설게 느껴지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면 언어의 자의성이 있는지 없는지도 파악하기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준비한 학습 활동지가 바로 이 자의성이 뭐지? 라고 적혀있는 학습 활동지. 다들 이거 한번 꺼내볼까요? 네. 자, 그 위에 보면 네모 박스 안에 선생님이 무슨 말을 적어놨죠? 그걸 지금부터 읽어볼게요. 오늘 국어 시간에 언어의 자의성에 대해서 배운다고 했다. 그런데 자의성이 무슨 뜻이지? 지금부터 검색을 통해 알아보자 라고 적혀있어요. 선생님이 왼쪽 위에 QR코드를 붙여놓은 거 보이죠? 핸드폰이나 태블릿 PC로 이 QR코드를 비추면 표준국어대사전이라는 홈페이지로 연결이 될 거예요. 여러분은 여기 아래에 있는 5개의 질문에 대한 답을 이 표준국어대사전을 통해서 찾아볼 겁니다. 이건 모든 활동으로 수행을 할 거고요. 만약에 내가 조금 빨리 찾았는데 친구가 아직 못 찾고 있다 싶으면 같이 도와줘서 모든 친구가 빈칸을 채울 수 있도록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활동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표준국어대사전에 자의성을 검색해서 뜻을 써봅시다. 시작하세요. 지금부터 학생들은 사전을 통해서 자의성이 무슨 뜻인지 직접 알아보는 활동을 수행합니다. 실제로는 다음 문제로 넘어갈 때마다 교사의 설명, 정리가 필요한데요. 시간상 진행했다고 생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좋아요. 여러분이 대답을 잘해줘서 5번까지 빈칸을 빠짐없이 채울 수 있었어요. 그러면 선생님과 자의성이 뭔지 정리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의성이 뭐였죠?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 의미에 그 소리가 붙은 게 아니라 제멋대로 우연히 갖다 붙은 게 바로 자의성이다. 우리 지금까지 사전을 통해서 이렇게 자의성의 뜻이 뭔지 알아봤어요. 자, 이제 자의성이 뭔지는 대충 알겠어요. 근데 우리 언어에 진짜로 자의성이 있나? 그건 좀 더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여기 책상이 있고 여기 의자가 있는데 만약에 이 설명대로라면 얘가 책상인 이유도 딱히 없고 얘가 의자인 이유도 딱히 없는 거잖아요. 얘를 의자라고 불러도 되고 얘를 책상이라고 불러도 된다는 건데 뭔가 이상해요. 이게 진짜인가? 아직 잘 안 믿기니까 선생님과 함께 언어가 진짜로 자의적이라고 적혀있는 두 번째 학습 활동지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여기도 네모난 박스가 있죠? 자의성이 뭔지는 이제 좀 알겠어.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쓰는 말들이 우연히 붙은 거란 말이야? 아무래도 못 믿겠다. 직접 확인해 봐야지 라고 적혀있죠. 여기에는 2가지 미션이 있어요. 이 2가지 미션을 수행하면서 우리 생활에서 자의성이 확인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한번 볼 거예요. 첫 번째 미션부터 수행해 볼 건데요. 꽃을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 뭐라고 부르지? 발음을 들어보자 라고 적혀있죠. 자, 이건 모든 친구들과 아까 사용했던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를 이용해서 번역기를 돌려도 되고 그리고 검색을 해도 되고 사전을 찾아봐도 되니까 자유롭게 영어, 일본어, 중국어의 꽃의 이름을 한번 찾아보는 활동을 할 겁니다. 발음을 들어보고 그냥 들리는 대로 한글로 적으면 돼요. 꼭 그 나라 말로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 활동 다 같이 시작해볼까요? 좋아요. 여러분이 다들 잘 적어준 것 같아서 선생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불렀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이런 그림이 있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걸 보고 꽃이라고 부르겠죠? 그런데 이걸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게요? 승민이가 한번 대답해 볼까요?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얘를 플라워 이렇게 부른대요. 그러면 민수가 찾아봤을 때 일본어로는 꽃을 뭐라고 부른대요? 하나. 일본 사람들은 꽃을 하나라고 부르는구나. 그러면 현지는 중국어를 대답해 줄 수 있어요? 중국어로 꽃을 뭐라고 부른다고 해요? 중국어 발음이 좀 쓰기 어려웠는데 화 이런 식으로 꽃을 부른다고 해요. 자, 여러분 만약에 꽃을 꼭 꽃이라고 불러야 되는 이유가 있었으면 다들 언어 국가에 상관없이 꽃이라고 불러야 했겠죠? 그런데 실제로는
플라워라고도 부르고 하나라고도 부르고 화라고도 불러요. 이 뜻인 단어를 꼭 이렇게 불러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다면 같은 대상을 부르는 말이 각 나라마다 당연히 같았어야죠. 그런데 실제로는 같아요, 달라요? 네, 달라요. 왜? 우연히 그렇게 부르게 된 거니까 다들 다를 수 있는 거죠. 자, 우리가 미션 1번을 수행해 봤는데도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미션 2를 통해서 같이 언어의 자율성을 한 번 더 확인해 봅시다. 이번 미션 두 번째는 각자 활동한 다음에 같은 모든 친구들과 비교해보면 되는 활동이에요. 미션 2, 밑줄 친 단어의 뜻을 그림으로 표현해라 라고 써있죠. 선생님이 가, 나, 다 세 가지 문장을 준비를 했는데 여기에는 어떤 단어의 밑줄이 쳐져 있어요. 눈, 바, 머리라는 단어의 밑줄이 쳐져 있는 거 여러분 볼 수 있죠. 그런데 과연 이 같은 소리를 내는 단어들이 정말 같은 뜻을 가지고 있을지 이 단어를 보고 생각나는 이미지를 여러분이 메모 상자 안에다 그려주면 됩니다. 그림으로 표현하기 어려우면 의미가 같은 다른 단어를 쓰거나 글로 설명해도 되니까 부담 없이 한번 지금부터 같이 시작해봅시다. 여러분 좋아요. 다들 그림도 그리고 친구들과 비교도 해본 것 같아요. 다들 비슷한 의미로 그렸나요? 그렇구나. 그러면 선생님과 함께 하나만 같이 확인해보고 넘어갑시다. 자, 나 문장에 보면 밤에 먹은 밤이 참 맛있었어 라는 문장이 써있죠. 일단 첫 번째 밤을 볼게요. 밤에 먹은 밤이면 어떤 밤이 생각나요? 일단 선생님은 이렇게 달이 떠있고 별이 떠있는 어두운 밤하늘이 생각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어두운 밤에 먹은 밤은 어떤 밤일까요? 맛있었다니까 선생님은 이렇게 맛있는 군밤을 한번 그려봤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비슷하게 그렸나요? 좋아요. 자, 여러분 만약에 소리랑 뜻이 연결돼 있으면 연결돼 있죠? 연결되어 봅시다. 그런데 만약에 이 뜻은 반드시 이런 소리로만 불러야 돼 라고 했으면 이렇게 이 꽃이라는 그림을 보고 여러 소리를 부를 수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반대로 이 소리를 보면 이 소리를 들으면 이 뜻을 떠올려야 해 라고 하면 이 뜻은 떠올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밤이라는 한 소리를 듣고 이것도 떠올리고 이것도 떠올렸어요. 왜 그럴 수 있을까요? 가랑 나처럼 이렇게 같은 소리를 가지고 있지만 서로 상관이 없는 전혀 다른 뜻을 나타내는 단어들을 우리는 동음이의어라고 부르죠. 그리고 나처럼 머리라는 한 단어지만 그 세부적인 의미를 여러 가지 갖고 있는 단어를 우리는 다의어라고 불러요. 이렇게 동음이의어, 다의어는 소리는 같지만 뜻이 다른 단어죠. 이 뜻인 단어를 꼭 이렇게 불러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다면 동음이의어나 다의어는 당연히 없어야겠죠. 그런데 실제로는 이렇게 있어요. 왜? 우연히 그렇게 부르게 된 거니까. 우연이니까 겹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두 가지 활동을 통해서 자의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어떤 것들을 배웠는지 선생님과 정리해보고 수업을 마치도록 할게요. 일단 언어랑 국어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에 대해서 알아보느라고 이 그림을 그렸었죠. 그 다음 언어의 본질은 무슨 뜻이지? 에 대해서도 배웠고 언어의 본질에는 자의성, 사회성, 역사성, 창조성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는 것도 배웠어요. 그리고 자의성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알아봤는데 두 가지 활동을 통해서 알아봤죠. 첫 번째는 자의성이 뭐지? 라는 활동을 통해서 사전을 검색해보면서 자의성이 무슨 뜻인지 한번 찾아봤어요. 두 번째로 언어가 진짜로 자의적이라고? 라는 학습 활동들을 하면서 우리 생활에서 어떻게 자의성을 발견할 수 있는지까지 같이 살펴봤습니다. 좋아요, 여러분. 이 네 가지 개념 중에서 사실 자의성이 제일 어려운 개념인데 여러분이 이렇게 끝까지 잘 따라와줘서 오늘 수업을 잘 마칠 수 있었어요. 우리가 살펴본 예시 말고도 언어 생활에서 자의성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까지 살펴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배울 사회성은 과연 무슨 뜻일지 교과서를 미리 읽어봐도 되고 친구들과 같이 얘기를 나눠봐도 좋으니까 생각을 해보고 오면 다음 시간을 우리가 더 즐겁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수업 마치고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 수고했어요.